예, 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2020년 1월 15일 수요일 오후입니다. 지금 어제 1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보니까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들, 또 박원순 서울시장이 미국 가서 하는 이야기 등등을 종합해 보면 대한민국은 정말 놀랍게 빠른 속도로 돌아가신 우리 김광우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인민민주주의 공화국으로 급속히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흔히 북한이 정식 국호가 아니라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한 2년, 3년 가까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행해지는 일들, 특히 지난 연말 올해 연초에 그들이 벌이고 있는 일들, 또 연초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또 신년사 등을 통해서 하는 이야기 등등을 보면 한마디로 대한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마침 보니까 어제 오후에 나왔고 동아일보에 보면 김순덕 대기자라고 상무님일 겁니다. 아마 김순덕 기자가 쓴 칼럼이 너무 의미가 있고, 그 의미가 현재 대한민국 변해가고 그야말로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으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떤 경종을 울리는 좋은 글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잠깐 소개하면서 최근에 어제 오늘 있었던 일들 한번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김순덕 기자가 쓰는 김순덕의 도발이라고 있어요. 이제 여기 보니까 제목이 거짓말쟁이에게는 죽음을, 이란 국민은 위대하다, 뭐 이런 건데, 현재 아시겠습니다만 이란하고 미국하고 연초부터 우당탕 한번 붙었다가 결국 보니까 우크라이나 비행기를 갖다가 이란의 혁명 수비대가 실수로 우크라이나 비행기를 갖다가 격추시켰던 거예요. 처음에 한 사나흘 동안은 거짓말하다가 결국 여러 증거들이 나오니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 이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란에서는 우습게도 얼마 전까지 미국에게 죽음을 외쳤던 이런 시민들이, 테헤란 시민들이 나와서 거짓말쟁이에게 죽음을 하면서 지금 신정국가 체제인 최고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를 비롯한 지도부를 갖다 규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참 보면 이 현재 지금 문재인 집권 세력은 입만 열면은 촛불혁명 얘기합니다만은 이것과 1979년에 있었던 이란 이슬람 혁명하고 이렇게 좀 연상을 해 가시면서 40년의 그 시차가 생깁니다만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란은 1979년 이슬람 공화국으로 체제를 바꾸고 진짜 혁명을 했다. 그러나 혁명에 참여했던 사람들 모두가 지금 같은 신정 체제를 원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나는 이번에 알았다. 이란 혁명은 이슬람 성직자들에게 공중 납치되었던 것이다. 촛불혁명은 민주노총, 민변, 참여연대, 전교조,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어둠의 손들에 의해서 공중 납치됐던 겁니다. 이제 1979년 3월 말, 그 당시 이제 그 전에 팔레비 왕정이었죠. 팔레비 왕이 2월 초에 쫓겨나고 불과 2달 만에 3월 말 이슬람 공화국으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묻는 국민 투표를 하면서도 어떤 나라로 갈 것인지 이란 국민들이 몰랐다는 것은 기막힌 일이다. 이슬람 공화국이라고 해도 음주를 강하게 단속하는 나라쯤 될 것으로 여겼다는 1979년 외신도 있다. 투표소는 뻥 뚫린 공개적 장소였고 유권자 명부 같은 건 있지도 않았다. 국민 투표는 한마디로 사기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슬람 성직자들은 정말 이슬람 율법에 충실한 나라를 추구했는지 의문이 든다. 이른바 민주화 세력, 이건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이른바 민주화 세력이 정말 자유민주주의에 충실한 나라를 추구했는지도 의심스럽다. 실제 원하는 것은 권력과 부였고 혁명수비대, 우리 같으면은 정보경찰과 공수처,
이게 써있어요. 또는 정보경제 공수처. 혁명수비대 같은 폭력을 통해 국민의 머릿속같이 지배하는 전체주의 국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면은 그들은 정권을 잡지 못했을 것이다. 사기쳤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실제 지금 이슬람 성직자들 혁명수비대 같은 이슬람의 지배계층,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자기들은 진보라고 얘기하는 민주화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좌파 세력들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십시오. 현재 이란 산업의 70% 이상이 정부 소유 또는 국영으로 운영되면서 지배 세력의 배를 불리고 있다. 2017년 세상을 떠난 혁명주역이자 성직자였던 라프산자니 대통령의 재산이 10억 달러가 넘는다고 미국 포브스지가 추정했을 정도다. 자, 이제 이란 사람들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도 팔레비 국왕 때는 물론 좀 왕정이 부패했고 독재를 했습니다만은 이렇게까지 숨막히는 나라. 그리고 그 팔레비와 왕족들이 차지했던 그 자리를 이제는 성직자들과 성직자들의 추종하는 그런 세력들, 대한민국으로 얘기하면 어둠의 세력들과 민변, 민주노총, 민노총, 다음에 민변, 민노총, 참여연대, 전교조 등등 이런 사람들이죠. 왕정을 공화국으로 바꾸는 혁명까지 해봤지만 최고 지도자는 바꿀 수 없는 신정체제에서 산다는 것이 숨막힐 듯하다. 지금 이란은 그러니까 대통령은 국민들이 뽑는데 대통령 헛개비예요. 이란은 실제 자기들 몇몇들이 추대하는 종신 최고 지도자가 있습니다. 옛날에 호메이니가 이제 일대였고 지금 이제 하메네이인데 이 최고 지도자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란 시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선거로 정권을 바꿀 수 있어 참 다행이다 라고 써놓고 보니 우울하기 그지없다. 야당이 지리멸렬한 가운데 우습게 선거제도가 바뀌고 윤석열 검찰의 손발이 잘려나가고 사법부와 헌법재판소는 물론 선거관리위원회까지 집권 세력에 장악돼 앞으로 정권 교체가 가능할지 알 수가 없다. 2016년 촛불 시위가 그들만의 이념을 공유한 혁명 세력에 공중 납치됐다는 것이 이제 확실하다. 참 보면 굉장히 공감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런 가운데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새 규제 방안 도입하겠다. 끝까지 더 강력한 걸 내놓겠다 얘기했는데, 오늘 하루 만에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C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도입하겠다는 거예요. 그 워딩을 그대로 빌자면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된다는 발상도 하는 분들이 있다. 이런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뭐냐니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다분한 위헌적 발상이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자, 나와 네가 집을 사고 파는 것조차도 정부의 허가를 받는, 한마디로 우리가 북한을 늘 욕할 때 통행과 이전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집이 팔려야 이전할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사회주의 국가고 이게 바로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참 이런 것들은 이제는 뻔뻔하게 정무수석이라는 자가 나와서 이제는 아무 거리낌이 없이 이야기할 정도로, 참 어떻게 보면 그들이 간이 큰 건지 아니면은 그것을 갖다가 견제해야 될 아무런 세력이 없다 보니까 언론은 완전히 죽었죠. 그 다음에 이제 검찰도 어제자로 보면 완전히 팔다리 다 잘렸죠. 그나마 남아있는 언론 중에는 유튜브 정도만 조금 살아있고, 나머지 보면 모든 방송, 모든 언론, 물론 조선일보는 뺍니다. 동아일보는 뺍니다. 그야말로 관백 언론같이 앵무새같이 문비어천가 부르기 바쁘죠. 참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 주택 허가제를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국가가 모든 것을, 너의 주거와 주거 이전의 자유와 이런 것을 모두 국가가 허가해야만 움직이는 평양과 북한과 똑같은 나라가 되는 겁니다. 자, 또 그런 가운데 기가 막힌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법무부가 물론 이 추미애 법무부입니다. 추미애 법무부가 이제 지금 현재 보면 이제 우리 상장 기업들은 대부분 이제 뭐 사회이사라는 걸 둡니다. 사회이사라는 것은 대부분 뭐 외부에 유력한 사람들, 대부분 이제 사주하고 가까운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 같은 경우는 사회이사를 둬서 회사 일을 감시하고 감독하고 이러는 가운데 그 사회이사는 뭐 보통 보면은 뭐 10년, 20년씩도 하고, 왜 전문가들 주로 보면 이제 변호사, 회계사 뭐 이런 사람들이 주로 사회이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경제단체 측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올 3월부터는 6년 이상 근무한 사회이사는 재선임을 불가능하도록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보면은 올 3월에 새로 사회이사를 뽑아야 하는 상장회사가 566군데랍니다. 그리고 자, 그냥 그 566군데인데 통상적으로 뭐 이제 뭐 보통 뭐 3년 정도 이제 있으면은 그다음부터 연임하고 하는데 이제 6년 두 번 하면 끝땡이다. 그러면 새로 선임할 사회이사는 717명, 약 700명을 갖다가 새로 바꿔야 돼요. 조만간 법제처에서 심사가 완료되었고 이제 2월 초에 이제 공포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보면 플랭크 디게터 이야기하면서 늘 보면 마오쩌둥이 중국의 기업들을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운 이후에 58년 대약중 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57년까지 이른바 그 당시에 기업들을 다 국유화시킵니다. 사실상 이것도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니까, 자, 기업 입장에서는 자, 새로 뽑아야 되는 누굴 뽑겠습니까? 말 많은 참여연대, 시비 거는 민노총, 또 민변, 이런 쪽으로 현 정부와 코드가 맞는 사람을 임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믿어지신다고요? 믿으셔야 됩니다. 그동안 삼성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을. 이 정부 들어서 정말 흔한 얘기로 더 이상 기업을 할 생각을 못할 정도로 괴롭혔습니다. 결국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굴복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라는 것을 출범시킵니다. 근데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가 얼마 전, 그러니까 1월 9일 날 출범했는데요. 그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누구냐? 진보 좌파 성향의 김지영 전 대법관입니다. 왜? 조금이라도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최고의 관심사는 자기가 지금 파기환송심 돼갖고 진행되고 있는 여기에서 어떻게 하든지 두 번째 감옥 가는 건 면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현 집권 세력과 가까운 그 세력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한 700명의 새로운 사회이사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여연대나 참여연대 쪽 사람 갖다가 그쪽 가까운 사람 쓰면 최소한 시비는 안 걸 거 아닙니까? 또 민변 사람들 하면은 조금 보호를 받지 않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조폭나라죠. 자, 그런 가운데 또 마침 오늘 보니까 기재부에서 이제 발표했어요. 아마 보면 문재인 대통령 무지하게 좋아할 겁니다. 지금 그동안 한 3년 가까이 돈을 때려붓다 보니까 지금 취업률이 60.9%인가? 취업률이 60.9%로 2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희희낙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정말 우습게도 60세 이상 취업자, 이 단기 일자리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강의실, 끄기, 세금으로 때려붓는 거예요. 이 60세 이상이 취업자가 작년에 37만 7천 명이 늘었답니다. 그에 반해서 정작 우리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또 가장 보면은 그 중간 허리적 역할애들 40대 취업자는 16만 2천 명이 줄었고 30대 한창 결혼도 하고 뭐 해야 될 사람들은 5만 3천 명이 줄었답니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근데 이와 같이 국민의 세금 갖다 거의 50 몇 조 원 넘는 돈을 갖다 때려 부어서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만은
뭐냐니까 이게 1시간에서 17시간 취업자 월. 이거는 뭐 일자리 할 수도 없죠. 알바에 가깝다고 하죠. 이 1시간에서 17시간 취업자가 역대 사상 최대로 늘었다는 겁니다. 참. 그리고 지금 15세에서 29세 가장 우리 청년 20대 청년이죠. 20대 청년의 고용률은 43.5%로 참 보면 이건 기록이 거의 절반 이상이 백수인 거예요. 20대. 그래서 1시간 내지 17시간 취업자는 지난해만 30만 1000명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니까 결국 늘었다는 것이 60세 이상의 월 1시간에서 17시간 일하는 이 단기 일자리들, 알바 일자리만 잔뜩 늘어놓고, 자, 고용률이 60.9%다. 하고, 지금, 역대 최고다. 라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 거짓말은 3가지가 있다. 첫째, 거짓말. 둘째, 새빨간 거짓말. 셋째, 통계입니다. 이와 같이 통계 갖고 거짓말 하다 보니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107분간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뭐 경제 문제 잔뜩 얘기했고, 또 얼마 전에 신년사에서 경제 지적 잔뜩 얘기한 것은 자화자찬도 아니고 이거는 거짓말 대잔치 비슷하게 된 것이다 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김순덕 동아일보 대기자의 도발에 나온 듯이 거짓말쟁이에겐 죽음을, 차라리 지금 이란 국민은 위대합니다.